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은식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목요일 날 녹화하고 있는데 어제 미국에서 이제 그 한미일 뭐 외교 장관 네, 회의가 네. 열리고 한미 외교 장관 회담도 한 것 같아요. 자, 지금 문재인의 1월 7일 신년사 이후에 한국 측이 이제 미국 측에 집요하게 네. 꼭 한미 간의 관계가 미국하고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남북 간의 관계가 북미 간의 관계보다 앞서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 이때까지 미북 관계를 했지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먼저 나가보겠다. 결국은 이제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금강산 관광을 먼저 풀고 개성공단 풀고 이걸 이제 차례대로 추진을 하려는데 지금 그걸 문의 작정을 하고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결심했다 말도 있어요.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이 완곡하게 한미 관계는 유엔의 대제 제재에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문이 저렇게 이렇게 이제 연초부터 네. 이 문제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배경? 그러니까 문재인 이제 전략적 결단에 문재인 입장으로서는 이제 순간에 와 있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문재인의 속마음은 한미 동맹을 희생해서라도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그것이 이제 네. 자기의 뭐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연결이 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문재인의 기본적인 그 이념적 사고 방식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네. 문재인한테 최선의 길은 뭐였냐면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야기가 잘 돼서 자기가 대북 지원을 하더라도 예. 완전한 면죄부를 받고 예. 마음 놓고 DJ하고 노무현 때처럼 아무런 제재의 어떤 걸림돌이 없이 하는 게 제일 좋았을 텐데 뭐 그게 잘 아시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 아시지만 2018년부터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결국 작년에 2019년도 드러난 것은 미국은 북한을 향해서 전략적 셈법을 바꾸라고 하는 거고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전략적 셈법을 바꾸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이 양자 중에 어느 그 수수점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어요. 트럼프도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 생각도 할 수 없고 2020년 올해 대선에서 완전히 김정은한테 굴복한 것이니까 안 되고 북한도 역시 비핵화를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문재인한테 남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전통적인 한미 동맹의 편에 있어서 정상적인 북한의 어떤 비핵화를 위한 압박에 동참하느냐.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느냐. 아니면 별도로 가느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소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하반기에 그때 이제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미국하고 북한이 마치 중간선거 전에 미국 11월 이전에 뭐 크게 날 것 같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가서 평양에서 먼저 하고 또 바로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도 하다가 사실은 깨졌거든요. 그때 이제 시중에 놔둔 말이 저는 거의 진실이라고 아는데 저도 청와대 핵심 인사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 직접 듣기도 했고요. 이번에 만일 2차 미북 협상이 잘 돼가지고 중간선거 이전에 소위 딜이 이루어지면 그 하노이 말이죠, 하노이. 하노이 딜 이후에 2018년 가을쯤 2018 2차 하노이가 2019년에 19년인데 2018년 싱가포르 이후에 싱가포르 이후에 하노이까지 과정에서 2018년 그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뭐가 딜이 이루어지면 그때 청와대 참모들은 그 이루어질 거로 또 생각을 하고 낙관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보였죠. 그때 만 이번에 제재 해제하고 또 제재 해제나 완화를 하고 종전선언은 이미 남북은 이미 실질적으로 다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문재인이가 뭐 또 별 이야기 다 했지 않습니까? 종전선언 나중에 어기면 되돌리면 된다는 등 것도 했고 그렇죠. 트럼프 정부도 종전선언 좀 해주겠다. 그거 못 해줄 게 뭐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종전선언까지 받아내면 더 이상 미국하고 계산할 게 계산이 끝났다. 우리 길을 간다. 그걸 뭐 문정인이부터 시작해서 또 비공개적으로 기자들이나 아는 사람 만난 가운데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굉장히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한테는 아니 이제 미국이 깨졌는데 우리가 마이웨이 하다가는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제재를 오히려 받게 돼 있으니까
두려웠고 왜 두려웠느냐? 바로 4.15 총선 때문입니다. 네. 총선에 완전히 폭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선을 앞두고는 소강 국면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지소미아도 뭐 다시 원위치 시키고 뭐 지금 조금 한미 관계 조용한 것처럼 트럼프한테 크게 비를 안 거슬릴 정도로 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이 끝나서 만일 문재인이가 원하는 정치적 성과, 즉 그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선거를 하게 되면 이제 2018년 가을에 생각을 했던 이제 미국과 계산은 끝났다. 이제 한미동맹을 희생해서라도 대북 지원을 하고 김정은이 손을 들어주겠다고 노골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떡밥을 올 신년사에 깔아놨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신년사를 하기 직전에 미국에서 열린 그 세미나에서 그 문정인이가 지금 한 소리를 했습니다. 문정인이가 한미 간이 따로 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정인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면 이 사람의 동향이 대체로 이 사람이 좀 파워가 있을 때에는 문재인의 의도와 거의 일치하는 이야기를 미리 좀 앞질러서 하는 스타일인데 지난번에 이제 하노이 회담 때 문정인이 입장에서 사실상 일이 끝났다 생각했다가 북한에 김정은이가 갔다가 일이 잘 안 되고 엉뚱하니까 북이 화가 났고 그때부터 상대를 안 하면서 문정인이가 그 뒤에 이제 특보를 그만둔다. 이런 뭐 설까지도 돌아다니고 현저히 위축되고 그 자리에 김현종이가 이제 2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사실상 좀 이 청와대 안보실에 파워를 좀 가진 것처럼 보였다가 얼마 전에 이제 지소미아까지는 김현종이가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이 최종근이라고 그 평화비서관 그 문정인이 꼬봉이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기획자입니다. 실질적인. 그 최종근이가 김현종이나 나 둘 중에 하나를 잘라라고 상관을 걸고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김현종이가 선거 출마를 핑계로 그만둔다. 그러니까 최종근이가 이긴 거죠. 그래서 지난 한 연말쯤에서 문정인이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미국이나 이런 데 세미나에 쫓아다니면서 바람을 잡으면서 다시 또 지금 김정은을 비해 거슬른 근신기간이 끝난 게 아닌가 이래 보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뭐 황 사장님 그 가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2018년 가을에 미국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1차 파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어서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될 줄 알고 문재인이가 뭐 인사도 바꾸고 무슨 참을 일부러 선언도 하고 무슨 뭐 반일 선동부터 아예 노골적으로 했다가 그게 파토가 난 거잖아요. 지금은 현재 저는 최종근하고 김현종의 싸움도 이렇게 봅니다. 2020년에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미북 간에 뭐 아주 결정적인 타결이 될 가능성은 없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총선을 승리하고 나면 2022년 대선 때까지 2년 동안은 정치적 부담 없이 우리가 원하는 뜻을 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총선을 설사 이겼다 하더라도 지금 어정쩡하게 이런 스탠스를 취하다가는 대선 때 국민 여론은 완전히 너무나 악화돼서 정상적인 선거에서 대선을 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경제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당분간 정치적 부담 없는 2년 동안 이 정치적 성과를 영구화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 상수장님 강조하신 나중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원 집정부제라든지 뭐 패스트트랙 3악법을 밀어붙여서 한국에 하여튼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한국의 대내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이 바뀐 대내 정치 체제의 마지막 엔드 스테이트, 마지막 목표가 사실은 저는 연방제로 봅니다. 자,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총선 이후에 이제 방향을 잡아야 돼요. 2년 동안인데 이제 미국 눈치 보고 뭐 눈치 보고 뭐 국내 뭐 여론 이런 거 이제 신경 안 쓰겠다. 뭐 경찰하고 공수처 통해서 반대한 놈 다 때려잡고
그냥 몰아붙이겠다고 이제 계산이 쓴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최종근의 이야기일 거고 김현종이는 설사 이기더라도 미국하고 그렇게 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걔도 뭐 아무리 그래도 김현종이는 미국에서 뭐 학사, 석사, 공부하고 박사까지 그다음에 뭐 했으니. FTA도 해봤고 예, 이제 좀 뭐 거칠게 미국하고 각을 세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을 알죠. 미국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가진 회초리가 문재인이 4.15 총선을 했지만 미국과 결국 반미로 아예 갈라서게 되면 미국만 갈라서는 게 아니라 EU 자유세계가 다 갈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상 못해요. 중국하고 뭐 할 겁니까? 러시아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고 자기도 그래도 전문가인데 전문가적 양심으로 볼 때 이거는 대한민국의 나라가 망국의 길인데 그것만은 자기 양심상 이건 안 되겠다 했겠죠. 저 그게 충돌이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문재인이가 신년사나 쭉 볼 때 최종근이 편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종근이가 또 자신만만하게 둘 중에 나를 선택해라. 그 말은 뭡니까? 그렇게 나오더라도 문재인이가 자기 편을 손들 수밖에 없는 확률이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된다 싶어서 그쪽으로 그렇겠죠. 극단적으로 배팅을 했겠죠. 이제 그렇게 돼서 결국은 제가 봐서 최종근이는 진짜 뭐 4.15 총선 이기고 나면 그 간판만 들고 하는 것 없이 뭐 말은 잘 듣기는 했지만은 정의용이 뭐 별 영향가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김현종이는 그 좀 빠락빠락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고집이 있으니까 다 잘라버리고 전 최종근이 안보실장할 것 같은데요. 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실제 뒤에는 문정인이가 하면서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문정인이가 거의 직할 통치를 아, 최종근이가 하는 게 문정인이가 하는 거예요. 예. 사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얼마 전에 하나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 한미일 이 상부 그 안보 수뇌부 그러니까 뭐 일본에는 뭐 국정원 같은 거기에 이제 이 안보실의 책임자, 한국의 이제 안보실장,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NSC의 보좌관 이렇게 이제 미국의 백악관에서 회의를 하고 이제 정의용이한테 트럼프가 뭐 불러서 김정은 생일 축하한다 메시지를 전하라 했더 또 정의용이는 뭐 냅다 오기도 전에 이제 뜻 한국에 이야기했고 한국은 또 긴급 통지문을 보내서 트럼프가 이렇게 뜻을 전하라 한다고 생색을 냈는데 북한이 막 냅다 까버려 가지고 9일 날입니까? 뭔 소리하고 자빠졌냐. 우리한테는 친서로 보냈다. 이런 웃기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인 정의용의 태도가 국제적인 망신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흥분하고 들뜨는 부분에 북한이 흥분해 그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조롱을 했거든요. 자,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북한이 한국의 문 정권을 얼마나 가소롭게 여길까 참 이렇게 보이는데요. 트럼프는 왜 저랬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봐서요. 뭐 크게 의미 둘 거 없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국장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뭐 이제 덕담 나누지 않습니까? 그 이제 중요한 뭐 아젠다는 했겠죠. 그리고 아유 대통령한테 인사나 드리려고 하자 뭐 이런 개념 아니에요. 차 한잔하면서 아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또 정의용이가 생일을 꺼냈는지 그거 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김계관이 말로 들어봐서는 생일 축하 그걸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우연히 또 생일이니까 김정은이 화제가 잠깐 오르니까 그냥 온 김에 그냥 지나가는 말도 그 내 생일 좀 안부 좀 전해줘.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우리 통상 그러잖아요. 미국도 똑같거든요. 뭐 위시 리가드 뭐 이쪽에 했을 거 아니에요. 위시 마이 리가드 뭐 이런 게 했겠죠. 그러니까 참 그런 뭐 의례적인 인사말을 메시지인 것처럼 뻥튀기를 하는 참 문재인의 초조함과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저급함이 망신을 자초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는 이 북한의 태도를 왜 자기 말을 다 잘 듣는 문재인한테 저런 험하게 냉랭하게 대하느냐. 뭐 첫 번째는 괘씸한 거, 그동안 속였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감정적인 면에서 괘씸한 감정과 이미 너는 뭐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내가 함부로도 대해도 된다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겹쳐서 북한 주민한테 김정은이가 전략적 실수를 한 것을 소위 블레임, 문재인한테 덮어 씌우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김정은이가 2011년 김정일이 죽어서 2012년은 죽고 난 다음 해라. 신년사를 안 했지만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당 중앙 전원회의의 그 결의문이라고서는 신년사를 대체했다고 생각해도 예. 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게 아주 이례적이에요. 예. 미국하고만 이야기합니다. 전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이한테 쌀쌀하게 대하고 매를 들면서 이제 네가 선택을 해라.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데 오로지 한국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이다. 왜 그런 이야기 생각을 하냐면 김정은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미국이 전략적 셈법을 바꾸어서 자기의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전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이미 김정은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ICBM 도발을 해서 정말 그 고강도 경제 제재 안 되면 군사 공격까지도 포함을 하는 이런 고강도 제재를 일부러 초래할 전략적 실수를 김정은이 할 까닭은 없거든요. 네. 사실은 작년 연말에 한 게 뭐냐면 한국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미국하고는 이미 텄는데 미국하고 각을 세우고 난 미국하고 전쟁을 했어라도 나는 내 셈법 안 바꾸니까 예. 이 삶은 소대가리야. 뭐 말대로 안 되는 거 가지고 몸 부들부들 떨지 말고 이제 너의 전략적 셈법을 바꿔라. 그러니까 네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한미 동맹에 의존을 해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유지했던 그러한 구조에서 벗어나서 나한테 굴종을 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네가 전략적 셈법, 안보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라고 하는 김정은이 메시지입니다. 이 행간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래서 신년사에 화답을 했습니다. 네. 화답을 하고 4.15 총선 때까지 이제 구걸을 하는 겁니다. 예. 나한테 총선에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네가 조금만 조성해 주시면 예. 4월 15일 이후에는 우리가 한미동맹을 걷어차고 예. 당신이 원하는 게 가겠다. 그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예. 관련된 문제를 실천하겠다. 이것을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이 우리 4.15 총선을 통해서 이걸 섣불리 했다가 미국의 제재를 받고 내가 권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거니까 조금 사정을 봐주시오 하는 애절함이 묻어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은 내가 봐서 김정은도 결국 이 방법을 쓸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허허실실해서 지난번 전원회의 결의문에 한국 문제는 싸늘하게 언급도 안 하고 미국 문제만 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하고 무관심할수록 애가 타서 그렇죠. 스스로 알아서 갖다 바칠 거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고 뭐 있는 한 거 사람에 아니겠습니까? 대해서 뭐 완사이드하게 완전히 눈이 뒤집혀서 그냥 그 따라다니는 그 스토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자가 싸늘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이 사람 더 큰 걸 갖고 온단 튕길수록.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 배반해가지고 땅 문서, 공장 문서도 들고 올 판이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등장하는 거는 지금 뭐 지속적으로 다각도로 우리가 북한한테 뭐 금강산을 해주는 게 뭐 문제냐.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등장하고 있답니다. 뭐 이산가족 상봉을 이렇게 핑계 삼아서 처음에는 개별 관광객을 이산가족이 이제 평양에 그 금강산에 가고 금강산에서 만나서 며칠 있다 오고 그래서 이제 몇십 명씩 뭐 이런 식으로 보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좀 보조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산가족을 보내는데 처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보내면 옛날 내가 그럴 거라 했는데 이걸 하려다가 하면 들통나서 또 숨겼는데 다시 이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엔이 미국이 이거 하지 말아라니. 저 이산가족이 저 인도적으로 상봉하는데 그렇죠. 그게 무슨 상봉이지 관광이냐 하면서 이제 그래가 이제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가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가는 건데 이제 이 문제에 또 북한의 문제랑요. 그럼 북한이 이걸 흔쾌히 받아들일 거냐? 이미 북한이 시설을 다 몰수했다는데 그런데 몇십 명 뭐 오고 뭐 기껏해야 몇백 명 오는 수준에 이걸 받아봤자 크게 돈도 안 되는데 그러면 북한이 몰수한 시설에 과거는 이 현대 아산이 다 관장하는 시설에서 가서 했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일정하게는 그래도 사고가 났지만 일정하게는 보존이 됐지만 지금 북한이 다 직접 운영하고 관장하는데 이런 관광객을 보내면서 이산가족으로 위장한 관광객이 가서 그것이 무슨 북한으로 봐서는
흔쾌하다고 하면서 받아들일 그런 메리트가 있겠느냐. 용제도 등장하는 처음에 거예요. 텅텅 튀길 겁니다, 북한이. 예. 그럴수록 몸이 달아서 더 크게 갖고 오니까 예. 처음에는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 갖고 오겠지만 나중에 집문수까지 들고 오게 하려면 튕기면 튕길수록 우리는 튕기면 문재인 정권은 아이고 이제 안 되는 모양이다 돌아설 게 아니고 더 큰 선물을 준비하거든요. 예. 그래서 문정일이가 말한 대로 주한미군까지 건드려서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아까 이제 그런 예. 북한이 이제 대한민국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라고 이제 요구를 했고 문재인이가 거기서 이제 행동에는 못 옮겼지만 일단 화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문재인을 무시하다가 4.15를 앞두고 갑자기 유화적인 안 만나도 됩니다. 굉장히 유화적인 잘해보자는 메시지만 내놔도 문재인이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남북관계가 지금 굉장히 경색되면 될수록 기저효과는 커지니까 그거까지 뻥튀기 할 거예요. 그렇겠죠. 두 번째 이제 황 소장님도 가끔 예측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네. 도발을 딱 이렇게 합니다. 절대 트럼프가 미국을 위협한다고 인식을 해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건 작은 도발이야. 남북 간에는 수십 년 동안 늘 그래 왔어. 예. 그거 별로 일상적인 일이야 할 만한 도발을 한다. 예. 그럼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옛날과 달리 미국이 모른 체 하네. 미국이 안 끼어들다고 그러네. 우리를 안 도와준다고 그러네. 자 이런 상태가 구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문재인이가 이야기할 겁니다. 자 미국도 별로 신경을 안 써. 그런데 북한은 그전과 달리 이제 핵을 가졌어. 그러면 우리가 미국 없이 니들 한미동맹을 좋아하는 보수청한테 묻을 거예요. 자 미국도 안 끼어들겠다는데 한국군 혼자 핵 가진 북한하고 싸우면 우리가 더 험한 꼴 당하는데 대화하는 게 맞지 않아? 그리고 물을 거예요. 보수니 쪽에 그러면 네 해법안 내놔봐. 뭔 수가 있겠어. 뭔 수가 있겠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그럽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서 내가 이 총선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평화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렇게 자제하는 듯한 모양을 그러면서 냉정과 자제가 중요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겠죠. 그리고 뭐 시진핑부터 뭐 푸틴부터 당사적 관계 쌍비론에 입각해서 쟤는 북한이 저질렀음에도 냉정을 찾아라 어쩌라 뭐 이런 소리를 해서 그러겠죠. 그리고 김정은이도 약간 유화 제스처를 보내서 탁 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뭐 그때는 자유한국당이 있을지 좋지 보수가 통합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냥 보수라고 그럽시다. 자, 보수가 총선에 이기면 핵을 가진 북한한테 미국도 작은 충돌이라고 신경 안 쓰는데 우리가 혼자 독으로 홀로 맞서야 돼서 핵전쟁에 들어간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면 평화가 온다. 나는 가짜 삼류 저질 평화쇼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구도를 지금 차근차근 여건 조성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국민적 분위기로 볼 때 이 얘기에 넘어갈 가능성이 좀 훨씬 높지 않느냐 그 생각합니다. 승동이 먹혀들 가능성이 크고 네. 다수의 여론조사나 이런 내용이 부가고 적절하게 그냥 타협을 해서 확전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대중적인 여론이 실제로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죠.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활용해서 평화를 해냈다고. 총선 전에 과거 같으면 북한이 쇼를 해서 도와주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냉정하고 냉담한 기조를 그대로 보임으로써 문을 도와주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그렇죠.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김정은이가 작년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사실은 신년사가 됐던 당 중앙회의가 됐던 전원회의 결의문이 됐던 가장 중요한 오디언스는 우리는 뭐 우리나 미국 생각은 사실은 북한 주민한테 내부가 가장 큰 청중입니다. 오디언스가. 그럼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김정은은 이렇게 하겠죠. 미지하고 당연히 미국하고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우리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런데도 미국이 전략적 셈법을 안 바꾸니까 우리가 단계적으로 한다. 뭔가 했다는 신호도 되고. 그다음에 그걸 맞이한 문재인이가 그걸 정치 선전을 해서 우리 국민을 속인 다음에
진짜 4.15 총선 후에 한국이 전략적 셈법을 바꾸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한국의 전략적 셈법이 바뀌게 되면 미국도 한국이 뭐 잘 지내겠다는데 돈 주고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겠지만 나중에 끌려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봤다시피 북한,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가 같은 편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한국이 전략적 셈법을 바꿔서 물꼬를 트면 미국이 지금 주장하는 핵에 관한 전략적 셈법이 훨씬 더 완화되거나 와야 될 가능성에 직면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가 이걸 노리고 이런 시도를 했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도하고 할 정도로 문재인이한테 냉담하다. 냉담할수록 문재인은 오히려 정상적인 정부 같으면 더 북한하고 각을 세울 텐데 예를 들면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 같은 보수 정부면 문재인 정부 같은 데는 더 크게 싸들고 집어가서 굴종할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게 북한이 노림수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정하게 제한된 형태의 미국에는 피해가 안 가는 도발. 이제 제가 볼 때 서해 5도가 그런 도발에 제한적인 여건, 한국의 뭐 국지전적인 영토 분쟁처럼 보이는 수준으로 하면서 미국은 발을 빼고 남북 간에 이제 뭐 중국이 나서고 이래서 이제 뭐 처음에 다다닥 했다가 뭐 평화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이런 분위기를 총선에 몰아가고 북한은 자기들이 사고 쳐놓고 또 보상을 받는 그렇죠. 그런 구도로 이제 이 총선 이후에 그 문이 평화라는 부분을 선언하기 더 좋은 여건을 저런 사고라도 이제 크게 안 되기 위해 항구적인 평화 조치를 언급하겠다면서 북한에 이제 대북 지원에 나서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남북 간에 또 다른 단계로 가는 이런 일이 지금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 어제 그 뭐 조선일보 주도로 했던 그 힐튼 호텔 그 세미나에도 보면 한국이 지금 미국과 같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정확히 알았죠. 예, 그 이야기를 이제 여러 군데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 미국에서도 전에 말한 2018년도에 예. 종전선언이나 뭐 해주고 나면 한국이 예. 완전히 미국과 계산이 끝났다고 자기 길을 갈 텐데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요즘 느낀 겁니다. 예. 그게 안 돼도 가구나. 정치적 그 큰 이벤트만 끝나면 그렇게 한국 하려고. 가려고 기본적으로 신념 자체가 그렇구나. 예. 참 이런 걸 미국도 이제는 확실히 인식을 하게 됐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한국을 어떻게 되돌리느냐 사실은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참 현실은 암울합니다만 사실은 4.15 총선을 통해서 문재인이 일파가 소수가 되면 예. 분명히 제동이 걸립니다. 제동이 걸리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4.15 총선이 물론 4.15 총선의 결과가 뭐 이제 그게 바로 뭐 우리 대한민국 운명에 바로 연결이 되는 물론 중간에 한두 번의 또 곡절은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뭐 그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내일 또 나머지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